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조원일입니다. 총정리 영문법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은 문장 형식 중에 3형식을 다루겠습니다. 지난번 1형식과 2형식은 다루었죠. 1형식 그리고 2형식, 이 두 개의 형식은 둘 다 자동사였습니다. 자동사란 목적어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목적어가 필요 없죠. 목적어란 을인데 필요 없는. 근데 1형식은 주어 동사 하나만 쓰였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에 보충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어가 온 것이 2형식이었습니다. 오늘 3형식, 4형식, 5형식, 나머지 3개의 형식이 있죠. 이들은 모두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뭐뭐뭐을 또는 뭐뭐뭐를 이러한 목적어가 필요한 걸 타동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이러면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중에도 목적어가 하나 있나 두 개 있나에 따라서 3, 4형식으로 나뉘고, 또 목적어에 그나마 보어까지 와야 되는 것, 가장 복잡한 영어 구조며 우리말에 정확히 그런 표현이 없어서 잘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은 3형식 공부하겠습니다. 3형식은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누가 뭐뭐를 뭐뭐뭐 하다 해서 주어, 지난번에 말했죠. 는, 또는 뭐뭐뭐다, 뭐뭐뭐다. 다음에 목적어가 을 또는 를 이렇게 번역이 되죠. 이제 간접 목적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건 4형식에서 공부할 건데, 그때 목적어 중에 간접 목적은 에게란 말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해당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십시다. 문장을 통해서. 목적어란 을 번역이 되며 원칙적으로 그것은 명사가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명사만 아니라 명사와 동일한 자격을 가진 것 쓸 수 있습니다. 명사와 동일한 자격을 가진 것이 온다. 자, He always keeps his promise. 그는 항상 지킨다. 뭐를? 그래서 약속을 지킵니다. 여기 빈도부사 따위는 동사 앞에 곧잘 오게 됩니다. 보통 부사란 동사보다 뒤에 오는데, 양태부사, 동사의 모양을 꾸민다든가 동사의 방법을 꾸민다든가 때 관련 부사라든가 이럴 때는 앞에도 곧잘 온다.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위치도 유의하세요. He always keeps his promise. 약속을 지킵니다. 을 해서 명사가 목적어 된 거 가장 대표적이죠. 그런데 다음 보면 This bus takes you. 여기까지가 끝이 난 거예요. This bus takes you. 그 다음에 to the park는 공원으로 해서 전치사가 목적어를 취하여 공원으로 부사구가 된 것입니다. 부사란 장소, 방법, 이유, 때 이런 거. 그래서 오늘 부사 또는 부사구나철은 문장의 주 요소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장 형식을 따질 때는 부사를 이렇게 제외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this bus takes you. 이것이 끝입니다. 이 버스가 너를 데려다 준다. 근데 버스가 데려다 준다? 이것을 사람이 아니죠. 사물이 주어이다. 이런 물주 구문이 되면 우리말로는 번역을 의역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버스가 너를 데려다 준다. 이러지 말고 이 버스 타면 갈 수 있어. 공원에 갈 수 있어. 이런 우리말의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 영어 표현은 버스가 너를 데려다 준다. 너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대신한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명사나 대명사는 뭐 같은 계열이죠. 이제 그 다음부터 좀 눈여겨봅시다. Nobody cares to drive alone on such a rainy night. 여기 nobody cares.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care, 염려하다, 좋아하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않는다. 여기다 않는다. 그런데 안 아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여기에 부정을 한다는 것이 재미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한국 사람들이 장문을 할 때 아무도 나를 사랑 안 해 할 때 anybody does not love me 하는데 그건 틀린 용어입니다. 그래서 nobody loves me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nobody cares.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뭐 하기를 to drive alone. 혼자 운전하는 것을 엄밀히 말하면 오늘은 to drive가 목적으로 쓰였어요. 거기에 alone 혼자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전치사구 네, on such a rainy night 그러한 비 오는 날 밤에 그러한 비 오는 밤에 혼자 운전하다 여기까지 그냥 왔으면 동사가 될 뻔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비 오는 밤에 혼자 운전했다. 과거로 써볼까요? He drove alone on such a rainy night. 근데 그렇게 비 오는 날에는 운전하지 마 다시는 하면 Don't drive alone again on such a rainy night. Don't drive alone on such a rainy night. 근데 오늘은 to가 와서 이미 동사 아닙니다. 자격 상실. 그래서 이 동사 자리에 못 옵니다. 그리고 동사가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동사가 올라면 and or 접속사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동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사에 to가 붙은 걸 이름하여 부정사. 지난 이형식 공부할 때도 나왔지만 오늘 부정사는 용법이 3가지가 있었는데 예, 3가지. 명사 용법이 있다고 그랬죠. 또 형용사 용법이 있어요. 그리고 부사 용법이 있고요. 문법이 약한 분이나 또 좀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렇게 반복해 주면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명사용법은 번역이 것 이렇게 되고 기 이렇게 돼요. 뭐뭐뭐 하기, 뭐뭐뭐 하는 것. 네. 그래서 운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아니다란 말은 not이 있어요. not은 동사와 함께 써요. 그 다음에 no가 있어요. no는 명사와 함께 써요. 알아두시면 좋아요. 사랑 안 한다. do not love. 그런데 돈이 없다. no money. 알겠죠? 그래서 body 명사 앞에 nobody. 그나마도 한 단어가 된 거예요. 이건. 보통 때는 no 명사는 2단어입니다. no money, no friend 또는 네, no happiness. 2단어인데 이건 둘이 결합하여 한 단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뭐 운전하기를 운전하는 것을 그러니까 목적인데 명사가 아니라 부정사의 명사용법 동사가 바람이 나서 명사짓 하고 있는 것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시험에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원일입니다. 오늘도 다시 만나게 된 시간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정확히 명사용법인지 형용사용법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명사용법, 번역은 것, 기, 해석 다 됐죠? 네. So nobody cares to drive alone on such a rainy night. 아무도 혼자서 그렇게 비 오는 밤에 운전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정사가 목적이 됐네요. 다음, he only did what he should do. 그는 단지 했어요. do의 과거. 오늘은 보통 do는 조동사로 많이 쓰여요. do not go, did not study. 근데 오늘은 행하다, 과거, 했다, 본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는 단지 했을 뿐이다. 뭐를요? 뭐를 네, 아까 한번 말했죠. what 의문사가 되어 의문사 동사 주어가 되어 완전한 문장이 될 수 있어요. 의문 문장. 그러나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 새끼 주어 동사, 종속절 주어 동사. 그래서 명사 절, 명사 구 될 수 있다고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what he should do. 그가 뭘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렇게 번역해 보니까 번역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what은 소위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는 what이 오면 선행사가 포함되어서 그가 해야 할
것, 그가 해야 할 바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목적이 왓절인데 이 왓절은 조금 전 설명했던 이런 의문절이 아니네요. 왜? 번역을 했더니 무엇 이런 의미가 없어요. 뭐 하는 것, 뭐 하기. 그래서 관계대명사절. 어쨌든 왓절입니다. 이것이 목적이 됐어요. 그러므로 주어, 동사, 동사의 목적어 온다. 완전 타동사. 이론은 간단하지만 여기 여러 가지 형태들이 오고 이렇게 공부를 해두면 영어에 자신감이 붙어요. 그리고 영어를 보는 분석 능력도 길러지고요. 단어 좀 모르는 것 겁도 안 나요. 여러분 영어 잘 공부할 수 있겠죠? 또 자신감이 생기죠? 네. 그 다음 봅시다. 거기 나와 있는 현상만 설명하니까 또 저희가 하면 저 소리하고 이 소리하고 서로의 관계를 몰라서 영어 속에 헤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한 곳에서 이런 접속사가 아니라 오늘은 어디에서 샀는지를 네. 삼형식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Nobody 또 나왔네요. Can imagine 상상할 수 없어. 아무도 상상할 수 없어. 아까 말했죠. Anybody cannot imagine. 네, 많은 실력이 꽤 있는 사람도 영작할 때 그렇게 실수해요. 우리말이 아무도 상상하지 않는다니까 anybody does not 안 돼요. Nobody can imagine. 어려워요. 조심하세요. 아까도 나왔지만. 그 다음에 how. 여기 how는 의문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합니까? How do you study? 어떻게 공부할지를 아까도 나왔어요. How to live, how to study, how to swim. 그런데 how가 예, 형용사 또는 부사와 함께 쓰였을 때 how 형용사 부사와 쓰이는데 만약 동사 주어 이렇게 오면 의문 문장이 돼요. How happy are you? 얼마나 빨리 너는 달릴 수 있냐? How fast can you run? 이러면 의문사에 어떻게, 얼마나 정도를 표시하여 얼마나 혼자 쓰면 어떻게. 그런데 how 형부에 주어 동사가 와서 주어 동사가 오면 감탄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how beautiful you are 이래버리면 대단히 아름다우십니다.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이야, 이거 중요하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삼형식 공부하다가 또 이렇게 감탄에 대해서 how가 단독으로 쓰이면 방법, 어떻게, 그렇지만 형부와 쓰이면 정도, 얼마나. 그런데 얼마나 하냐 이런 의문 말고 요 그대로 어순만 바꾸면 대단히 감탄문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how happy 왔는데 I was. 그래서 여기 뒤에 감탄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 감탄문이 없죠? 그것만 쓰면 감탄 문장이에요. How happy I was. I was very happy. 나 정말 행복했었어요. 얼마나 행복했었는지요. 그런데 오늘은 imagine의 목적이 되니까 문장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탄절. 원래 감탄 문장 아니고 문장의 일부. 그런데 주어 동사의 모양을 갖추어서 절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원 문장도 알아두고 또 이런 관계들도 알면서 여러분 공부해 나가신다면 여기서도 재미있고 그쪽 가서도 재미있고 할 거예요. So nobody can imagine how happy I was. 내가 얼마나 행복했었는지를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어. 여러분